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가 이제 막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늦은 오후에 백두산 삼지연에서 점심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니 지금 시각이면 백두산 천지를 둘러보고 있든지 아니면 식사 자리로 이동 중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특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그리고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이 거듭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주요 장면들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정치부의 이정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예, 조금 뒤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세 분과 하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평양 관련 소식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에 가장 먼저 전달되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최근 들어온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자, 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둘러봤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2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정숙 이설주 여사도 동행해 두 내외가 함께 산보를 했다고 합니다. 천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한반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장군봉도 올랐습니다.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도 잠시 들렀습니다. 문 대통령이 백화원 영빈관을 나선 게 오전 6시 39분이었는데요. 평양에서 삼지연 공항을 거쳐 백두산 천지까지 3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두 정상이 오늘 오찬도 함께 하는 건가요? 네, 일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등반을 마치고 오찬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관측인데 곧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찬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두 정상은 2박 3일 일정 동안 4차례나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정상 간 친분도 돈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백두산 소식을 전할 때 봤던 영상은 과거 자료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백두산, 지리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은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사정상 백두산 등반 과정은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지금 저희 취재진에게 도착을 해야 하는데 등반이 끝난 뒤 삼지연에서 영상이 전해진다면 좀 더 빨리 두 정상의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북단이 서울로 돌아온 이후 오후 늦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백두산 방문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물론 이제 오찬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은 언제쯤 서울로 돌아옵니까? 네, 청와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군 2호기를 타고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초 평양으로 돌아온 뒤 비행기를 갈아타 귀국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다만 특별 수행원들과 일반 수행원들은 따로 귀국합니다. 일단 평양으로 돌아온 뒤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이 북측에서 문 대통령의 귀국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이곳 프레스센터에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을 찾는다면 직접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설치된 메이프렌스 센터에서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경우 계속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7시가 좀 넘어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편으로 출발해서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자, 백두산 등반 어떤 경로로 이루어집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 대통령이 오늘 귀한 일정을 고려해서 상당히 일정을 빨리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한 건 한 8시 20분쯤이고요. 여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미리 먼저 도착을 해서 문 대통령 내외를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바로 출발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까지 이동을 했고 이동 중에 이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이 향도역에 잠시 들렸다고 청와대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군봉에 도착한 이 10시 10분쯤에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 약 10분 만에 천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행기,
버스, 궤도 차량, 케이블카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군요. 네, 중간에 교통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천지에서 또 두 정상이 함께 산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백두산 정상은 오늘 이 천지가 보일 정도로 좀 화창한 날씨를 보였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산을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 번 알려졌기도 했고요. 백두산에 트레킹을 하고 싶다라고도 많이 얘기했었고 히말라야도 이미 여러 번 갔다 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등산 되게 애호가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이 비행기 안에서 백두산을 가고 싶다라는 그 의향을 한 번 더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게 히말라야 트레킹 당시에 찍었던 취임 전이죠. 네. 예, 문재인 네. 대통령이 취임 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땅을 밟고 백두산을 올라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북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사전에 전해 듣고 좀 이렇게 그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트레킹을 좋아하는데 이번엔 사실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많이 가기 때문에 트레킹이라기보다도 사실은 한반도의 역사적인 곳인 백두산을 방문했다는데 좀 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연구위원님, 네. 백두산은 사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도 흔히 우리가 듣기로는 이제 백두혈통이라는 표현을 네. 많이 씁니다. 북한에 있어서 백두산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백두혈통이라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백두산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찾는데 김일성이 이제 일제시대 유격대 활동을 통해서 항일운동할 때 주로 백두산을 근거지로 활동을 했고 김정일도 백두산 선영에서 났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두산과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혈통은 아주 특수한 혈통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지도자 혈통이다. 지금 화면에 이제 김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위원장이 있고요. 백두산 예. 천지 옆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들어서서 아주 대표적으로 두 번 2013년 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 몇 명의 아주 자기 측근들을 거느리고 가서 결심을 하고서 장성택을 처형했고요. 작년 말에도 영하 26도인가를 무릅쓰고 백두산에 올라가서 뭔가 결심을 하고 내려와서 1월 1일 날 남북 화해협력 쪽으로 나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핵 문제가 지금 일종의 고비에 처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간 것은 뭔가 또 다른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예. 이제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백두산을 간다는 거는 일종의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효과가 간접적으로나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그런 뭐 북한 체제를 뭐 지지해 주려고 가신다기보다 평소에 가시고 싶었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양측의 지도자가 가는 건 그로서의 독립된 의미로 봐야지 북한 정권을 꼭 이렇게 죽여주려고 간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을 보고 온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장바오산 네. 바로 중국 쪽을 통해서 갔었던 거고 앞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던 사진도 전부는 이제 장군봉에서 찍은 즉 네. 북한 쪽에서 찍은 사진들이죠. 그렇죠. 백두산 천지가 동파, 서파, 북파, 낭파 해가지고 예. 네 군데인데 북한에서 올라가는 건 동파고 중국에서는 세 군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남파는 요즘에 막아놨고 서파, 북파로 가는데 저도 지난달 말에 북파라고 하는 연길시 우리 연변이라고 하는 연길시에서 3시간 동안 이도백화라고 하는 곳을 가서 거기 백산수라고 하는 물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 40분 정도 차를 갈아타고 올라가서 또 조그만 차 또 갈아타고 한 10분 가서 거기서는 200-300m 걸으니까 천지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전지를 보고 오셨군요. 북파는. 예. 예, 정우식 대표님도 지난달에 백두산에 다녀왔었다고요. 예, 저는 홍현익 박사님은 하루 전에 제가 그 천지에 갔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천지에 가서 천지 글씨만 보고 라면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예. 예, 날씨가 하루 차이로 이제 뭐 30분 단위로 날씨가 바뀔 만큼 제가 이제 그 중국 쪽 인사들하고 같이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점인 전 주석도 3차례 갔는데 한 번도 천지가 장 주석한테 그 천지를 허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높기도 높고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네. 흐리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 천지를 볼 수 없군요. 밑에 그 내려갈 수도 윤곽도 못 없고요. 봤습니다. 아예 그냥 뭐 이제
안개와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희는 예. 지금 영상으로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까 그래픽으로도 잠깐 봤지만 천지는 중국과 그리고 북한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장군봉, 장군봉. 2749m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2744m로 가장 높다고 배웠는데 그간 또 높아졌어요. 화산 활동 때문에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까 올라가는 트레킹,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트레킹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거죠. 중국 쪽에서 올라갈 때는 못 봤던 장면들인 거죠. 그렇죠. 그 중국 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줄을 서서 가고 차들이 있는데. 뭐 수십 대가 그냥 계속 올라옵니다. 앞서 이제 화면을 잠깐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트레킹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 트레킹하는 그 관광객들을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쪽 경로를 통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궤도 차량을 이용해서 예,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쪽에서 보는 게 제일 넓은 면적의 천지를 볼 수 있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그쪽이 가기가 좀 험해가지고 궤도 차량이나 케이블카 타고 이제 여러 가지 교통수단으로 가는데 중국으로 가는 건 좀 편하게 갈 수는 있지만 시야는 북한에서 가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천지만 볼 수 있다면 북한 쪽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시야를 확보한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천지에 여러 번 관광객들을 안내했던 가이드와 통화를 했었는데 북한 쪽에서 봤던 천지의 모습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봤던 천지의 모습과 지금 화면에 나타난 북한 쪽에서 본 모습이 중국 쪽보다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앞서 이제 홍현익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지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 번 내렸다. 그건 이제 그 결정들에 보다 더 무게를 실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천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이 그 돌이킬 수 없는 신뢰랄까 불가역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1년 12월 달에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한때는 기대 섞인 모습도 보였었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천지에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뉴욕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잘 좀 부탁드린다. 난 진짜 이번에 그 본인의 결심이 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뭐 시련이 있더라도 더 이상 실패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지를 좀 천지에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이제 결정들이 영산의 결정이고 혈통의 결정이다. 이런 무게도 충분히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도 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천지 백두산 그림에서 관광객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봤는데 북한도 이 백두산을 많이 관광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삼지연 비행장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피치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이 거기에 활용되지 않고 다른 데로 전용됐다 이런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노무현 정부 때 14 공동선언엔 백두산 관광을 이제 하기로 약속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이행이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관광을 또 두 정상이 가니까 다시 재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순서로 보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성 관광 재개한 다음에 백두산 관광도 이 비핵화와 함께 재개할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전제를 다셨는데 비핵화와 함께 물론 이제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돼야 이것도 가능한 수순이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저께 합의 내용 보더라도 상당한 합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약간 미국에서 조금 좀 싫어할 수 있는 게 금년 내에 철도 착공식 한다. 이거는 이게 착공식을 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국이 약간 좀 이게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상당히 연결이죠. 철도를 연결하는 부분. 자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 높이 평가하고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나 미국의 대북 제재를 다 의식해서 사업을 벌이는 거 인도주의적 사업, 산림 녹화 이런 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은 철저하게 그 제재를 의식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합의 사항이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철도 예. 도로 연결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8.15 경추사에서 연내 착공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뭐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이게 대북 제재에 저쪽이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이것을 이제 명시한 거는 이 착공식 특히 이제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합의들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비핵화에도 속도를 좀 내고 그거에 힘입어서 대북 제재가 완벽하게 해제는 아니더라도 남북 경협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그 수준의 어떤 완화는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양 그 정상회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그 자체의 합의도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 합의가 있습니다만 예. 그 합의 내용 또 공개된 내용과 비공개된 내용이 미국에 전달되면서 미국도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내 착공식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백두산 모습을 봤는데 외국 관광객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북한을 통해서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원산도 많이 관광 특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도 향후 백두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은 북한의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직접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백두산 관광 사업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릴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에도 이 삼지연 일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개발 현장을 또 둘러봤고요. 그리고 신년사에서도 이 삼지연 꾸리기를 주요 사업으로 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외국 관광객들 그 유입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런 백두산 일대에 좀 더 관광 인프라를 좀 들여오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세 번째 회담에서 갖고 세계 외신들이 다 이 장면들을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충분히 북한에서 의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백두산 천지 물이 나오는데 직경이 5km 정도 되고 또 수심도 상당히 깊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물을 좀 만져보셨습니까? 저 북파 쪽으로 지난달 갔다 오신 거죠? 네, 지난달 말에 갔는데요. 북파 쪽으로 가면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 못 내려가게 막아놨고, 근데 북한에서 올라가면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예. 오늘 내려가 보실 수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앞서 이제 케이블카 나오는 그림들이 좀 있었는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수 멀리서 보신 거군요, 홍현희 의원님께서는. 그렇죠. 예. 멀리서 멀리서 아. 봤는데 이제 천지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봤는데 예. 저게 그래도 북한 쪽이 한 곳밖에 올라갈 수가 없지만 백두산 천지 면적에선 더 넓게 차지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북한이. 케이블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측에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그러니까 장군봉에서 천지를 조망한 뒤에 저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까지 내려가서 예. 직접 물에 손을 담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개발을 한다 그러면 숙소도 더 짓고 식당도 짓고 나름의 이제 다른 오락 시설 같은 것도 이제 밑에 쪽에는 위에는 뭐 안 하더라도 밑에 쪽에는 그런 게 예. 있어야 종합적인 그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뭐 보면 케이블카가 내량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가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다 내려가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보았다는 말씀은 어차피 천지까지 못 내려가고 중국 네.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멀리서 봐야 되는데 안개 그것도 못 때문에 본 거죠. 예. 그것도 못 보는. 부독의 소치인지 그것도 못 보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 예. 날씨가 30분마다 변하는 게 저희가 맑게 봤는데 한 30분 있다가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볼 거 없으니까 천지를 이거 예. 보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벌써 구름이 끼고 벌써 가려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밑에 천지가 시청자들을 있다는 위해서, 얘기만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날씨가 하도 변화무쌍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악천후가 있을 땐 아예 천지 자체를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권을 끊으면 3일 동안 유효하다고 합니다. 당일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그래서 이제 관광 일정을 잡으실 때 혹시라도 그쪽에 관광 일정을 잡으실 때 그걸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이제 기상 변수도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히 일정을 잡는 게 천지를 볼 수 있는 확률을 그나마 높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중국 생각입니다. 측 관광 쪽에서는 하루라도 더 묵기를 바라는 마음도 네, 그게 있을 것 엄청난 같고요.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에 의하면 천지 쪽 날씨는 최저 2도, 최고 20도고 좀 쌀쌀하겠지만 날씨는 좋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연히 날씨가 좀 화창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자, 백두산 소식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에 있는 5일 경기장에서 북한의 집단 체조를 관람을 하고요. 그리고 15만 평양 시민에게 직접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직접 평양 시민에게 화해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데는 의의가 좀 큰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장면 잠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예, 어제 약 10시 23분쯤에 시작됐던 연설입니다. 원래 청와대에서는 약 1, 2분 정도의 짧은 연설일 것이라고 했는데 약 7분 정도로 꽤 길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5분 정도를 더 이제 대중 연설을 했는데요. 예. 그 어제 이제 제가 실제로 들으면서 이제 세봤더니 이 민족이란 단어를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약 10번 정도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중연설을 좀 파악을 해보면 전반부에는 이 시민들에게 그간의 정상회담 성과를 좀 소개를 하면서 자세히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주요 내용을 좀 언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좀 평가가 나옵니다. 예. 먼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가 있었지만 평양 시민들이 10번이 넘게 기립박수를 하는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만 명이 사실 한 번에 들어가는 경기장도 놀랍기도 하고요. 5일 경기장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에게 집단체조 공연이 끝난 뒤에 연설하는 모습을 김정숙 여사 또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보이는데요. 모두 서서 평양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15만 명이 서서 듣고 또 중간중간에 박수를 쳤던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5만 명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뭐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선거 때나 정말 예전에 대규모 군중 대회가 있을 때 좀 가능했었던 것도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내용이 이제 군사 합의하고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 두 예. 가지로 나와서 이것이 자체가 워낙 뜻깊긴 하지만 행사로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뜻깊고 우리 민족의 미래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행사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7분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자칫하면 체제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걸 감수하면서 남북한에 극적으로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심대한 의미를 가진 15만 명이라고 하는 군중을 향해서 남쪽의 지도자가 마음 놓고 7분 동안 얘기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 예. 그리고 그 내용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배려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저기 있는 15만 명만 의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5천만 동포 그 국민들도 예. 생각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겨냥해서 얘기가 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 구체적으로 그 거기에는 부분은 네.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민족 그 자주연식. 부분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영원히 핵으로부터 전쟁 공포와 핵 없는 세상에 살게 해주겠다. 정확하게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핵이 평화의 없는 터전. 그 터전을 물려주겠다라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짐을 받는 동시에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의지가 내가 이렇게 평양 시민들 15만 명한테 연설할 정도로 명확하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저한테 많이 와닿는 게, 우리 민족은 매우 우수하고 강인하고 예.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된다. 5천 년을 같이 살았는데 70년을 헤어졌다. 다시 합쳐야 된다. 이거 굉장한 메시지거든요. 이거 평화통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나라의 어느 지도자도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게 줬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아마도 서울을 방문하는 거를 생각해서 저거 기회를 준 것이 예. 아닌가. 이제 김정은 앞서 위원장도 이제 서울 말씀하신 왔을 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비핵화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15만 명의 평양 시민에게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북한은 사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핵무력 노동신문이나 완성을 핵무력의 완성을 예, 강조하지 예. 않습니까? 그걸 또 이제 김정은 정권이 최대의 지적으로 내세웠고 주민들한테 그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와 관련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는 이건 정의의 복음이다. 우리의 힘이다. 네, 그렇죠. 그럼 정의의 복음이자 만능의 복음이다. 이제 이 핵무기 덕분에 그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가, 그래서 이제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라, 이런 내용도 이제 TV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접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직접 그 남측의 대통령이 와서 15만 명의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런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화할 수 있는, 예. 그걸 이제 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은 방금 전에 그 홍인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아주 강렬한 열망.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의 특사단이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핵화에 관한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그만큼 비핵화를 대한 열망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상황이 이런 역사적인 전환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훗날의 역사가는 김정은 위원장을 가리켜서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핵무력 건설을 완성한 최초의 인간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기술도 가능해지겠죠. 예. 평양 시민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죠. 250만 명이 300만 명인데 휴대폰은 지금 6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북한 평양 시민들 모두 다 한 대씩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 네. 경기장에 지금 15만 명. 능라도에 있는 5.1 경기장입니다. 불꽃놀이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는데, 여기 이제 학생 축전 때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집단 체조가 있고요. 1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으면 평양 시민 약 15명 중에 한 명이 다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기에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 김정은 위원장과 확약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전파돼서 내가 직접 들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양 시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휴대폰이 600만 대이기 때문에 예. 낮은 선봉에도 아마 오늘까지는 다 알려졌을 겁니다. 어. 남조선의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는데
핵을 우리 수령하고 같이 포기하기로 약속했다. 예. 그러니까 저거 이상 우리에게 극명한 호의를 베푼 것은 다른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죠. 진짜로 전 그 위대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북한 내부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교육을 했을 겁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제 충분히 전달된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5일 경기장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피날레, 비핵화에 관련된 피날레를 선보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대통령이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 북한 대중 앞에서의 공개 연설을 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생중계로 또 저녁에 퍼졌다는 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고 예. 실제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시민들한테 문 대통령을 처음 소개를 하면서 오늘의 이 순간이 역사의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제한된 매체로만 이런 비핵화 관련된 소식을 듣다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들었다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예. 또 남측의 지도자가 평양 시민들에게 직접 15만 명에게 얼굴을 마주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70년간 더 차곡차곡 누적되어 왔을 이질감을 많이 벗겨내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장면이 사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날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 뒤에 당시 백화원 영빈관으로 갈 때 90도로 절하는 모습이 좀 눈길을 끊었습니다. 끊었는데요. 당시 영상에 많은 이제 연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환영을 했는데 지금 저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이어서 김정숙 여사도 허리를 숙이는 모습인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허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숙이는 모습 있습니까? 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예. 말미에 이제 본인이 그 첫 일성으로 지도로서 첫 일성으로 더 이상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이 좀 미흡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개를 숙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그런 이제 부분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죠. 예. 전체 다중을 대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자체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 장면이 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생중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 저 부분을 좀 편집해서 드러내고 나중에 방송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녹화 방송된 내용에서도 저 장면이 고스란히 그대로 담겼다 그러죠. 이제 그만큼 저 장면은 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도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북한 방송된 주민들에게 거죠. 그대로 방송된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생소할 것 같아요. 최고 권력자가 왜 우리한테 90도로 고개를 숙이지라는 부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 민주사회에서는 정말 당연한 장면인데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양 체제가 굉장히 많이 이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렇게 국정 슬로건이라 그럴까 이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가 국정 예. 슬로건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 제일주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양 두 지도자가 이렇게 사람이 먼저고 인민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어떤 국정 기조가 잘 이렇게 화합을 이룬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기장에서 연설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저 장면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허리를 숙여 평양 시민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저 장면도 직접 본 분들 또 이미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평양 골목 또 북한 전역에 얘기들이 좀 될 법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선 저러더라. 예, 민주주의의 씨를 뿌린 거죠. 예, 나중에 가서 훗날에 돌이켜 보면 그렇죠. 남조선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절을 할까? 그런데 그것이 이게 지도자라는 게 봉사한다고 남조선에는 그런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 예. 시빌 서번트죠. 영어로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관료나 당뇨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지배자, 통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확실히 민주주의에서는 서번트, 이게 봉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봉사하는 사람의 수장이니까 결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이게 심어주는 거를 김정은이 용인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죠. TV에 편집이 이미 안 됐다는 구구절, 말씀도 정우식 대표 말대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체제의 이질감을
약간 깨트리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 서민 식당들을 이용하면서 서민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나누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방이 좀 다르긴 했지만 평양 많은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시장이죠. 네. 저희가 새로 개장이 된 거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7월 말, 8월 이때쯤으로 들었는데, 예,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이제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산업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런 식당도 이제 크게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제일 먼저 또 작년에 유엔 그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수산물 이거에 대한 금수 조치가 좀 내려지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 앞서 대통령이 이제 가족들이 잠깐 악수하는 장면들,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나왔는데 역시 이제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식당을 이용한 서민 시민들과 이제 악수를 한 거죠. 네, 문 대통령이 매번 이렇게 순방을 갈 때마다 그 현지에 있는 좀 서민 식당을 좀 자주 찾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평양에 가기에 앞서서 좀 서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좀 그런 의향을 전달을 했고, 사실 여기가 서민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고급진 예.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저곳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 가서 직접 어류를 골라가지고 이제 회를 떠준다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이제 뭐 서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평양 시민들이랑 한 테이블은 아니더라도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내부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서민이 이용한다기보다는 뭐 시민이 이용한다 정도가 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 싸진 않은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평양 시민들과 예, 악수를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계속 있고요. 저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시민들도 또 남한의 지도자를 보니까 어떻더라라는 얘기를 계속 또 지인들 간에 그렇죠.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북한 주민들이 본인들의 유일한 지도자는 백두혈통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3대 부자로 이렇게 인식을 해왔다가 저렇게 그 한국의 대통령이 그 찾아와서 서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이제 서슴없는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는 또 한 명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몸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계속 북한 주민들과 상당한 스킨십을 한 건데 이거 역시 이질감을 없애는데 상당히 북한 예. 당국 입장에서는 저런 행보를 사실 속으로는 떨떠름하겠죠. 예, 떨떠름하고 자칫하면 이게 안 좋은 소위 그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의 물결이 이게 시초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은 할 텐데 거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래도 파격이라고 하는 건 저런 행동을 용인함으로써 북한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아마 용인하고 또 자기 자신이 서울에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남한의 국가 수반이 갔을 때 하시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해줌으로써 서울에 와서도 자기가 하는 거를 허용받는 그런 효과를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북한 당국으로서는 저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런 행동들이. 예. 아마 이제 평양 시민들도 뭐 우리 지도자도 저런 모습을 보였지만 좀 뭔가 민주주의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제 당국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 장면이지만 역시 더 다른 면을 생각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저걸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평양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고의 연주를 받았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몇 가지의 합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비핵화 관련 합의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는 반응을 즉각 내놨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이 소식 이성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 위협을 없애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선언문에만 포함됐거나 특사 등의 전원 등으로만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비핵화의 뜻을 공표한 겁니다. 두 정상은 북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가슴 벅찹니다.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평양 공동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보다 비핵화 의지를 한층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북한의 불능화를 위한 실천적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양국 간 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해 NLL 관련 합의인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남과 북이 두기로 한 완충지대를 남북 길이를 처음 발표해선 80km로 얘기했다가 뒤에 135km로 수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서해안에선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이 벌어져 54명이 전사했습니다.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렸던 이곳에 모든 사격과 훈련이 금지된 완충지대가 생깁니다. 서해 135km, 동해 80km 해역입니다. 중심부를 확대해보면 우리 북방 한계선 NLL 바로 위 장산곡과 등산곳엔 백령도와 연평도를 겨눈 해안포가 있고 사곳 팔전대와 초도 구전대엔 함정 수십척과 잠수함, 어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완충지대 중 서해 구간의 길이를 처음 발표한 80km에서 135km로 뒤늦게 수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NLL을 기준으로 우리 측 완충지대가 더 넓어 손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를 북쪽에서 포위하듯 감싸고 있는 서북도서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서해엔 북한 함정이 6배가량 많고 해안포도 집중 배치돼 있어 함께 병력을 물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서해 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 구역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비무장지대 내 남북이 1km 거리 안에 가까이 있는 GP,
즉 감시초소 11개도 올해 안에 철수합니다. 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 비무장화를 위해 남과 북, 유엔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유엔사가 포함되는 걸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 내 지피를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올해 안에 문산, 철원, 고성 등에 위치한 남북 1km 이내에 11개 지피를 없앱니다. 그리고 GP 1km 이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서 남북 양측이 비핵화 와중에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질적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화력 장비와 지뢰를 모두 제거하는 등 비무장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이를 위해 남북 그리고 유엔사로 이뤄진 3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사를 포함시키자는 우리 측 제안에 반대해왔습니다. 사실상 한미와 북한의 3자 협의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엔사 사령관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랫동안 고집해온 부분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GP 철수와 JSA 비무장화 이후 당장 미군 철수 등이 논의되거나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특사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그 회담의 합의들, 성과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핵화 얘기를 좀 짚어볼 텐데요. 이번 회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이고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가는 가장 관건이었던 부분입니다. 합의서도 나왔습니다. 이희정 기자, 어제 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관련된 합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의미는 이 김 위원장이 최초로 이제 육성으로 이 비핵화 의지를 좀 밝혔다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비핵화 방안을 2가지를 제시했다라는 게 이제 정리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라는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해나갈 용의가 있다라는 점을 달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좀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응 조치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이 미국의 종전선언을 좀 연두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리고 또 미국 사일 발사대 폐기 또 영변 핵시설을 상응 조치에 따라서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이정 기자가 했는데 종전선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종전선언이 명시가 안 된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의 이행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청와대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상의 종전선언이에요. 남북한의 종전선언이고 더 나아가서 불가침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 의미하는 바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선언에 종전선언이 명시되지 않은 건 종전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염두에 두겠다. 예를 들면 미국이 종전선언이 어떤 주한미군의 주의를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지 때문에 그걸 난색을 표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번 그 이제 평양선언에 담겼던 그에 준하는 내용을 북미 정상회담에 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령 이제 종전선언을 건너뛴 상태에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이 뭐 이제 양측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선한다든지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정상회담 이전에 정상회담에 북한이 그 핵 리스트를 신고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정상회담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처럼 간주가 됐었는데, 이번에 핵신고란 말은 일절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공개적인 선언문이나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는 이게 안 들어갔는데, 월 평양선언에는 그렇죠.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떤 이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핵 신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핵 신고는 일단 추후 과제로 미루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큰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쇄가 아니라 폐기입니다. 예. 폐쇄와 폐기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예, 폐쇄는 언제든지 다시 열 수 있는 닫는 거고 것이라고 볼수 영구적인 있고요. 폐기를 카드로 꺼낸 건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 입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가 솔깃해질 만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전임 대통령보다 더 큰 업적을 좀 만들어내길 예.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변 핵시설 관련해서 빌 클린턴 때가 행정부 때는 동결까지 갔었던 것이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불능화까지 갔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약속 불이행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다시 그걸 재가동하는 과정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걸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클린턴 행정부 또 부시 행정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성과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핵신고는 뒤로 미루면서 더 큰 카드를 내밀었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우식 대표님은 핵신고는 사실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렇죠. 부분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미국 측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왔던 바가 비핵화의 첫 단계는 핵신고와 사찰과 검증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빠졌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우회 돌파라고 하는 일종의 창의적인 해법을 이제 내놓은 건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몇 개 갖고 있어도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ICBM이 두려운 기능만 거죠. 좀 제한이 되면요. ICBM이 두렵고 미국 국민들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ICBM이지 핵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ICBM을 개발하는 엔진 시험장을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 폐기한다. 이게 과거와 좀 달라진 게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만 해도 언론인들이었죠. 전문가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참관하고 그다음에 폐기도 아니고 그냥 영구적이란 말까지 써놨어요. 이거는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는 건데 그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한테 내가 이걸 또 해냈다라고 할 거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국 맞춤형 대통령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맞춤 전략을 창의적으로 하나 제시한 거고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영변 시설 중에도 거기는 재처리 시설도 있고 원자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설들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니까 영변 자체를 비핵지대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뭐 카테고리 킬러라 그 부분을 완전히 비핵화한다는 거니까 단지 조건이 있죠. 상응 조치를 취하면. 근데 상응 조치를 모호하게 해놓은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북한 나름의 자주국가로서의 자존심이죠.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들에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5개를 양보하고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 동원한 이 한미연합훈련만 중단했다면 우리는 5개나 양보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또 저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때지 우리가 지금 양보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그것을 상응조치. 그러나 미국이 같이 동시행동으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하겠다. 그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솔깃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정 박사님 잘 얘기하셨듯이 이게 그 한 지역을 전체를 비핵화함으로써 과거에 그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때 이거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보기에는 북한이 추가 핵시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영변이 북한의 상징적인 핵시설이고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한다는 것 자체도 미국이 상당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북한이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비핵화 부분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비핵화가 어떻게 갈 거냐기 때문에 각 국의 반응을 한번 이때 짚어보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파원들이 계속 대기 중인데요. 먼저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 직후 흥미진진하다 하고 트윗을 한 데 이어서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추진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도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기자들이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거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we had some great responses.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많은 진전을 만들고 있고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친분도 과시했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도 2021년 1월 바로 트럼프의 임기인데요. 비핵화를 완료하는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북미 협상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로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북미 협상은 폼페이오 장관 본인과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선 이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 주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뉴욕 유엔 총회 기간 중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국 폐기의 조건부로 요구한 미국 측에 상응하는 조치와 10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스티브 비건 대표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측 협상 대표와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빈은 영변 핵시설 사찰 경험이 있는 IAEA 본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핵 사찰의 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정유식 특파원이 미국의 반응을 짚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역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요. 중국의 특파원을 연결해서 중국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베이징의 신경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자, 평양 선언에 대한 중국 반응은 일단 어떻습니까? 지난 4월에 판문점 선언 때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도 형식에서 비중을 낮춘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우선 외교부 대응을 보면 판문점 선언에는 별도 담화를 내고 축하와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평양 선언에는 정례 브리핑에서 환영과 찬상, 즉 축하 대신 높이 평가한다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판문점 선언은 종합면이 3면 하단에 3단으로 펼쳐 보도했지만 평양 선언은 국제면인 21면에 외교부 발언 중심으로 짧게 보도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시진핑 지도부로선 남북 관계의 급속한 진정과 북미 협상의 재개 속도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신 특파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평양 선언에 대해서는 중국이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비핵화 전망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국 매체는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직속인 국제관계연구원의 궈셴강 교수는 비핵화는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닌 북한 핵시설을 처치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핵탄두 숫자를 밝히고 핵탄두와 발사기지를 어떻게 보존할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을 무시할 수도 허수아비로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카이형 샹하이 사회과학원 교수는 평양선언의 실천은 결국 김정은, 트럼프 2차 회담에 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나 압박한다면 성과를 거두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며 긍정론을 펼친 겁니다. 홍콩 언론은 다소 부정론을 펼쳤습니다. 명보는 비핵화 시간표 등 구체적 진전이 없는 작은 걸음이었다고 평가했고 남북 정상의 백두산 등정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동방일보는 평양회담은 손님도 주인도 즐거웠지만 북핵 폐기를 말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긍정론과 신중론을 동시에 내놓고 관망하면서 마쿠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예, 중국은 일단 좀 신중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신경진 특파원이 중국 반응을 전해왔고요. 이번에는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의 윤서령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윤 특파원, 일단 일본 언론들은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어떤 입장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조건부 폐기를 거론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카드를 잘게 나눠서 일종의 살라미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미래의 핵과 현재의 핵을 나눠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 등 최대한 성과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영변 핵시설 파괴 조건으로 미국에 원하는 것이 종전선언인지 평화협정 체결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이고 북한은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남북의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해 북한이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고 연내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한 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은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지적된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예, 일본 언론들은 일단 합의가 별게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그간 미국 정부와 공조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금 앞서 들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 미국 측은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일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됐던 북미 간 협의가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무성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을 일정 정도 평가한다면서도 깊은 진전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북한이 어느 정도 진심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요구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 조치를 취하기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는 유보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반한 제재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한국, 미국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3차 남북 정상회담, 특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일본의 반응을 봤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미국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입장들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중국은 신중한 입장, 또 일본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입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트윗을 미국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올려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앞서 이제 인터뷰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진전이라고까지 또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흥분된다. 예. 아주 재밌다. 예.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렇게 잘 지내는데 내가 거기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꼭 그런 표현 같아요. 예. 재밌는데 나는 왜 안 불렀지? 뭐 이런 표현을 전 연상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 줘서 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 간의 군사비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약간 따돌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북한이 힘을 합쳐서 미국을 종전선언 압박을 한 그 형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답게 이게 남북한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가는 데는 우리도 거기서 이 모른 척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 합의에 있어서도 창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문가 참관하에 폐기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상응 조치만 있으면 영변 핵시설 완전히 폐기한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게 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아직 신고 얘기는 없는데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어보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칫하면 미국이 뒤처질 수 있으니까 빨리 해봐라라고 폼페이오 장관한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라고 백악관이 발표를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속도를 또 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 그리고 실무 총책을 맡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죠. 펜타곤은 그 남북 군사 그 이행 합의서에 관련해서 이건 한국 측하고 철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놓을 때 일단 그 합의 자체에 대한 좀 동맹국으로서 환영 입장 이런 것도 잘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북 간에 체결된 이 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가 주한미 군사력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계심이 깔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백악관에서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만 예. 정상회담 직전에 내놨던 거는 굉장히 그 핵 리스트 이제 신고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신고는 일단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전달이 됐는지는 좀 더 확인을 요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도 탄탄대로 달릴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가 좀 돌다리도 좀 두드리는 심정으로 예. 한번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great, very 그렇죠. 그리고 네. 차이나입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노스코리아도 만만치 않죠.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미국 내 행정부 내에 여러 목소리 들을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협상을 북미 협상을 계속 주도해온 폼페이오 장관도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성명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축하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이 이번에 평양 회담 그리고 평양 선언이 그동안 막혀있던 이런 북미 대화의 좀 불씨를 살리고 또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북미 간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는 그것까지는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측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외교가에서는 이제 결국에 미국이 투트랙을 이용해서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좀 하려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에서 이용호 외무상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때 만나겠다는 얘기죠. 네, 다음 주에 이제 이용호 외무상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그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대표와 특별대표, 예. 네, 또 북측의 그에 맞는 카운트 파트너와 함께 또 대화를 이뤄가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북한이 상응 조치를 좀 내걸었지만 좀 속도감 있게 과감히 하겠다라는 좀 그런 의지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빈으로 장소를 특정지은 거는 그쪽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네. 있죠. 그건 뭐 상징적으로 그것을 택한 거는 사찰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다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될 참관단, 소위 전문가 예. 참관, 사찰을 거론하다니 북한이 기특한데 그럼 빈에서 한번 해보자고 해봐라. 그래서 아마 빈에서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좋은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사찰의 부분에서는 약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게 어제 합의서에 나온 거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에 대한 참관과 사찰. 그렇죠. 유관국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영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런데 또 어떤 핵사찰이라는 부분을 또 언급을 해서 이 사찰이 뉴클리어 인스펙션, 그러니까 핵살찰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는데 예. 일단 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 과정에서 그 표현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거는 그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서한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친서인 건지 사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일 미국 그렇죠. 시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요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돌다리도 좀 두드리는 심정으로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공동선언에는 그 미국의 상응 조치 시 북한이 그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핵시설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핵무기 즉 핵분열 물질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요것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영변 내에서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영구적인 폐기 대상에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가 포함될 것이냐. 그리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 주로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제 IRT 2000 예. 그 원자로가 포함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포함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평화적 해경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시설들은 다 영변에 위치해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모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공동선언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영변 핵시설로만 그렇죠. 돼 있죠.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비인을 딱 찍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그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질적인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에 바로 그 본부가 있는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성이 있는 것이죠. 보통 대개 이런 경우는 제네바에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네바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빌 클린턴입니다. 제네바 합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정부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요건 이런 내가 부분들이 했다. 그렇죠. 예. 이제 빈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어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나와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상응 조치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것들은 내가 사흘 전에 서한을 받았는데 마치 뭔가 좀 더 있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비핵화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담지 않은 얘기라는 게 그 양 정상이 이제 독대하면서 예. 독대인데 서훈 원장은 배석한 걸로 지금 나왔죠? 김영철하고. 예. 김영철 예. 북한에는 김영철 통전부장,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이 배석했습니다. 배석자 2명씩에서 이제 1명씩으로 줄인 건데 뭐 사실은 그 양측의 국정원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기밀을 지킨다고 보면은 그 내용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깃할 만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문자로 합의문에 적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의 합의였으니까, 남북 간의 합의였으니까요. 네, 남북 간의 합의여서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것이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생각으로도 진전이 있어도 우리가 열매까지 다 따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따게 하는 게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해서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양보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양보를 또 명기하면 그 장군님 우리만 양보합니까 하는 밑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권적 국가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양보는 하되 그것을 양보하는 모양새를 안 갖추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트럼프가 좋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나쁜 내용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어제 오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할 당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차 정상회담 때 모습으로 이제 18일 있었던 회의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어제 정상회담 그 직후에 이제 정용 실장이 현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비핵화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는 그 내용 이상으로 이런 비핵화나 또 상응 조치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어떤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도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앞서 정 대표님이 정리해 주기는 합의문에는 9월 선언 합의문에는 선언문에는 영변 핵시설만 돼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변의 모든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모든 시설 얘기한 거고 했는데. 또 미사일 발사대와 동창리 엔진 실험장의 폐기를 얘기했는데 핵사찰이라는 표현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썼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이제 별도로 메시지를 받은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이제 그 정영 실장이 얘기한 이제 공개된 것 이외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홍 박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한패는 트럼프로 하여금 터뜨리는 게 남북 정상협상에서는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서한의 방식이든 아니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다음 주에 트럼프를 만날 문 대통령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 즉 현존하는 핵탄두와 핵물질의 폐기 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신고와 검증도 수반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사실 미국 측이 계속 요구한 부분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북측에서 언급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나온 건 이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상응 조치에 따른 부분만 있었고요.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게 합의에 도달해야만 그래야만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1기 내에 비핵화 완료가 물리적인 시간상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 그것만 할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결단을 제시하면서 이에 걸맞은 미국도 결단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북미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다음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미국이 역사적인 결단을 내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내에 비핵화 완료가 가능한 나름대로의 방식과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잠깐 사진을 한 장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오전에 남북 정상 간의 2차 회동이 있은 뒤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약간 지친 표정으로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직전에 바로 한 명씩의 배석자를 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약 1시간이 좀 넘는 2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오갔을 것으로 얘기되는데 사실 저 때의 모습이 2박 3일 일정 중에 가장 지친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뭔가 회동이 잘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합의문에 나온 부분에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신고서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그 위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좀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쁜 징조로 저렇게 표정을 지으신 게 아니라 좀 아무래도 강행군이잖아요.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아서 그런 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과잉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팩트가 사실은 보면 없으니까. 우리 정부는 신고 얘기를 그래도 한마디 좀 써주기를 바랬는데 예. 북한이 그건 좀 안 되겠다라고 버텼는지도 모르죠. 혹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핵시설 폐기를 북한이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문을 통해서 얘기가 됐는데요. 영변입니다. 네. 미국 측은 그에도 많이 있는 걸로 뭐 강선도 있고요. 근데 이거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반격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핵신고가 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파국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미국 정보기관의 추정치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지금의 북핵 프로그램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추정치와 불일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말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일치하게 보내야 되는 게 물론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북한이 강조한 건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평화 관계로 전환돼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적대 관계에 있고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교전 상태에 있는 상태에 북한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군사 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시설들을 공개하는 거 선제공격 리스트를 제공하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오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선 한편으로는 미국이 과감한 상응 조치를 통해서 교전 상태를 종치시키고 적대 관계를 평화 관계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사찰, 아주 강도 높은 사찰을 포함한 검증 체제를 수용하게 되겠죠.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 대표님 말씀은 처음부터 서로 간에 너무 큰 걸음으로 걷지 말고 일단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줄이면서 비핵화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핵신고보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폐기, 이건 사실 북한한테는 더 큰 카드인 겁니다. 더 큰 카드인데 이 부분을 꺼낸 거는 보통은 우리가 보통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먼저 신고하고 확인하고 동결하고 뭐 폐기하고 핵탄두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이런 식의 어떤 방법들을 상정을 했는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방식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좀 더 신뢰관계를 구축한 그런 상황에서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직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북한이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청와대에서는 창조적 프로세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앞서 지금 정 대표님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프로세스로 얘기가 지금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신고가 반드시 먼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신고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정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너 거짓말했지. 처음부터 그거 싸움할 수 있다는 바로 파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선 아니 나는
상호 불신인데 미국만 북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을 못 믿는데 우리는 왜 벌거벗어야 되느냐? 예. 그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는 지금 경제력으로 볼 때는 미국의 600분의 1이고요. 군사적으로 볼 때 핵무기도 미국은 5,000개고 자기네는 가져봐야 20개인데 예. 우리를 완전히 벗겨놓고 그러고선 서로 평화를 하자는데 너네는 모든 힘을 다 갖고 우리를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우리를 발가벗기려고 하는 게 의도가 이게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 너무나 당연시해요.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대표님 얘기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거를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려면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도. 예. 그런데 종전선언조차 안 해주니 저는 평화협정 정도 해줘야 이게 사실은 그 전모를 밝히고 이게 폐기로 가는 거죠, 사실은. 물론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가장 원하는 건 아마 대북제재 해제.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조차를 안 해주니까 예. 그것도 누구 뭐 약 올리듯이 6월 12일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만 되면 나 서명하고 올 거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인터넷 언론이 내놓는 게 6월 12일 날 회담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회담 끝나고 조만간에 나 서명할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거죠, 미국이.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대한 인물이 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러니까 존 볼턴 안보보좌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다소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의 본질이 하나둘씩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위 관료 또 미국의 주류 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북미 간에 이렇게 적대 관계가 심했던 작년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 종전선언까지 이루어지면 진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 의회도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미군 감축 규모를 갖다 법적으로 제한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떤 이제 조치들을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정말 그 한반도의 평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반도의 정전 상태에서 누려왔던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시대에 걸맞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일단 비핵화 관련 문제는 북미 관계의 가장 핵심이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북 제재 문제랄지 여러 가지 걸려 있긴 한데 일단 한 축인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합의 중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합의고요. 사실 적대적 관계 우발적인 무력 충돌 위협을 완전히 해소한 부분인데 이분 평가를 좀 해주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좀 선군 정치 2.0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 이제 선군 정치는 김정일 정권 시대 때 북한의 생존 전략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사실 한반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군사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군사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군사 문제는 다른 비군사 문제의 진전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평양선언에 또 부속 합의서로 담은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의 핵심은 군사 문제 해결을 앞세움으로써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한의 교류 협력, 또 경제 협력 이런 어떤 다른 분야의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선 군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마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창조적인 해법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정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군사적 긴장을 말씀하시는 중에 사진이 이제 막 평양에서 북한에서 전송된 사진입니다.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붙잡고요. 리설주에서도 이제 같이 트레킹 등반을 같이 했네요. 확실치 않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사진을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저기 기온이 위에 코트를 다 걸치고 또 김정은 여사님은 목에 머플러를 또 저렇게 두르셨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붙잡고 옆에 김정숙 여사와 이설주 여사가 같이 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백두산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10시 20분쯤에 천지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저기는 이제 장군봉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서 보는 천지가 제일 넓고 전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예. 천지가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네. 날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지금 저희가 확대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붙잡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기는 백두산 2749m 장군봉 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경로를 통해서 백두산에 오른 것도 처음입니다. 예. 잠깐 이제 확대한 사진을 잠깐 볼까요? 보면은 뒤에 천지의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하늘이 도와주셨네요. 예, 지금 저 사진이죠? 지금 이설주 여사 왼쪽으로 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천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 대표님이 가셨을 때는 지금 북측 장군봉보다 낮은 봉우리에서도 천지가 하나도 안 보였을 때였죠. 물은 고사하고 그 윤곽도 못 윤곽도 봤는데요. 조금 우리 배려해서 천지를 조금 더 많이 나오게 좀 사진 찍은 걸 하나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아마 지금 이제 다양한 사진이 사람들이 오겠죠. 네, 또 오겠죠.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사진이 계속 다수 여러 장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계속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거여서 1번으로 이제 보낸 것 같고, 저기에서 뭐 저희는 이제 추측컨대 천지까지 갔으면 그 예. 천지에 있는 물을 떠서 두 예.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나누는. 네, 나누든 그런 장면까지도 사실 저희가 예측은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접근을 했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일단 하네요. 네. 날씨는 상당히 네. 화창합니다. 천지가 백두산 천지를 둘러싼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장군봉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입니다. 네. 저건 뭐 운이 좋은 거죠. 아니, 운이 좋고 뭐 우리 저 민족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저 진짜 그 미리 날씨를 우리가 예견하고 갈 수가 없는데 예. 아무리 높게 잡아도 3분의 1 확률이라고 그러거든요. 3분의 1 확률인데 저렇게 날씨가 맑았다는 거. 백두산이라는 게 이제 흰백자 머리 두자에서 예. 천지에 항상 이렇게 눈이 많이 덮여 있어서 하얗다 그래서 백두산인데, 예, 안내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하루에 날씨가 102번 바뀌어서 백두산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홍 의원님은 지난달에 가서 중국 쪽 경로 들어가서 천지를 네, 일단 날씨가 좋아서 북파라고 하는 본 적은 있고요. 물론 북한의 최고 권력자도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저 백두산 오르는 게 소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저 등반에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저 사진상으로는 예.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표정이네요. 그 사진. 이번 장군봉에 올라 있는 방문하셔가지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여러 밝은 가지 표정. 소원풀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 정작 올라갔는데 천지 못 보면은 굉장히 좀 찜찜하죠. 앞서 이제 얘기했는데 북한의 장점인 네. 전 주석이 중국에 세 번. 예. 세 번을 갔는데 천지를 못 봤다 그러죠. 예, 세 중국의 번. 장점인 예, 전 주석이 예. 세 번을 갔는데 못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여러 차례 좀 이렇게 그 계획을 세웠다가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확실할 때 한번 가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날씨가 뭐 얘기하신 대로 30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일기예보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백두산에서는. 백두산 밑에하고 위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서 한 2시간 있으면 볼 가능성이 높죠. 기다리면. 중국에서 얘기할 때는 장바이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장백산이죠. 뭐 내려오면은 이제 폭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비룡폭포라 그러는데 예.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예, 현재 한 장의 사진이 지금 나왔습니다. 평양에 북한에서 전송한 한 장의 사진이 먼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높이 들고 있고 저 사진을 찍은 곳은 바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의 장군봉 2749m 위 정상입니다. 김정수 여사와 이설주 여사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시시각각 변하는 백두산의 날씨는 지금 사진을 찍었을 당시는 상당히 화창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도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고 그렇게 초청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사실 북한 땅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동안 다 사양을 해왔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갔군요. 네, 드디어 오늘 그 흔히 소원이라고까지 표현하셨었는데 예. 드디어 오늘 저 사진 한 장만으로도 되게 기쁜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이 왔는데요. 저 사진이 이제 천지에 내려가기 전인지 아니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뒤의 사진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려가기 전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천지 근처에서 산책을 또 했다고 하니까 예. 이 전후로 해서 저 주변부를 좀 건넨 모습도 조만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수의 사진들이 전송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송이 완료된 한 장의 사진을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영산이라고 하는 백두산 최고봉에 올라서 남북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입니다. 훗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분단 이후에 처음 있는 장면이죠. 네. 예. 정말 저는 뭐 저 장면도 그렇지만 어저께 그 문 대통령 그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연설한 거, 예. 그것도 아주 뜻깊고 뜻깊은 장면이죠. 남북의 지도자가 한반도 결국 통일이 되면은 우리 영토가 될 백두산의 최고봉에 올라서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그야말로 평화를 약속하는 저런 그 다짐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조금 전에 방금 들어왔는데요. 바로 소개하신 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흔히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백두에서는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제주도로 오는 게 아닐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네. 초청을 뭐 한다고 했었죠. 네, 어제 그 서울 방문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바로 이제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때가 되면 이제 그에 맞춰서 한라산으로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제안을 벌써 했더라고요. 예. 백록담의 사진도 한 장 더 곁들이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정말 이제 백두에서 한라까지가 되는데요. 네, 두 번째 전송된 사진입니다. 두 정상 내외 옆으로 남과 북의 강요들 우리 공식 같이 수행단들. 공식 수행단들의 모습입니다. 북측 수행단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공식 수행단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럿이 뭐 남과 북의 대화를 두 정상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백두산에 갔던 남측의 수행단들이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 안보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이설주 여사 왼쪽에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남측의 공식 수행원들과 백두산 정상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을 오늘 오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전송된 사진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또 새로운 지금 이제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천지가 보이네. 장군봉에서 화창한 날씨로 환히 보이는 천지를 배경으로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들어온 그 공식 수행단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예. 그 거기에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함께 올랐잖아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첫 그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함께 간 것도 앞으로 있을 이런 북미 회담과 또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강경화 장관의 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함께 방북을 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남북 있습니다. 관계 대북 문제는 통일부에서 네. 관장을 했지만
뭐 특수관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북미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강경화 장관이 갔죠. 네. 북미 관계뿐 아니고요. 예. 외교부 장관은 국가 대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상징하는. 사실상 남북 간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하겠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거라고 그런 의미도 그 이제 의미가 있을 수가 큽니다.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일부러 외교부 장관은 일체 북한 쪽에 못 가게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아마 결단으로 아마 같이 갑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북미 관계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강 장관께서도 영어를 또 잘하시잖아요. 폼페이오 장관한테 바로 전화해서 얘기하실 테니까. 예, 지금 남북 정상이 백두산 장군봉에 함께 올라서 찍은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장이 일단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 내외가 저 천지를 내려다보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두 사람만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예, 이 사진이 이제 맨 처음 전송된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은 2749m 백두산 장군봉 위입니다. 사실 저곳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지금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이 간 사람도 뭐 있긴 있겠지만 주로 외국 관광객들은 갔지만 예. 북측의 장군봉을 우리나라 사람 간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어저께 보니까 유호열 교수 다녀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과거에 이제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평양에 갔다가 백두산 관광도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좀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시범 관광할 때 몇 분 가셨었죠. 그 김정은 위원장도 그 가장 최근에 백두산을 등반한 게 지난해 12월이라고 하니까 꽤 오랜만에 문 대통령과 함께 간 셈이네요. 예. 지금 작년 12월 가서 결심하고 와서 신년사 한 거죠. 영하 26도인가 되는 데를 그 추위에 갔다고 합니다. 작년에. 예.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2013년이죠. 장성택 처형하기 직전에 자기 친위대를 딱 거느리고 가서 내가 이번에 결심했다. 고모부를 친다. 이렇게 결심하고 와서 장성택을 쳤던 거죠. 중요 결정들이 모두 바로 네. 백두산에 있는 그러니까 산지연에서 지금, 이루어졌었고요. 북핵 문제가 지금 고비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웃으면서 올라갔으니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사진이 계속 새로운 사진들이 전송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그 아까 이제 코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지금 원래 평양 날씨라고 하면 저렇게 두꺼운 코트까지는 사실 필요 없었을 텐데 예. 저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를 해서 갔다고 봐도 될까요? 현재는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요.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예. 머플러까지 북측에서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네. 미리 일정이 돼서 준비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현재로서 뭐 기대감에. 여기서 네. 확인은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럼 이미 공군 2호기가 그 동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예. 백두산을 방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은 있었던 거죠. 예. 천지 앞에서 바로 두 정상 내외가 찍은 사진도 지금 막 나왔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맨 위는 뭉툭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있군요. 그렇죠. 거기가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것 같네요. 넓습니다. 예. 예.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까지.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바로 천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정상 내외, 저희가 지금 사진으로 확인하기에는 약 1m 뒤에 깨끗한 천지 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이게 깨끗한 화면으로 이제 보니까 마치 CG 합성한 것 마냥 너무 예. 바람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았네요. 부는 것 네.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전송된 백두산에서 찍어서 최대한 빨리 전송된 사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다른 필터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화창해서 네. 저렇게 물가까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백두산 취재지 공동 취재단에서 들려온 소식에 하면 남북 정상 부부 4명이 장군봉에서 천지까지
같은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4대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는 장면을 봤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올 겁니다. 바로 백두산에 설치된 케이블카입니다. 천지에 내려가기 위해서 설치된 케이블카인데요. 지금 두 정상 내외가 한 차에 같이 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맞은편에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예, 장군봉에서 저 케이블카는 장군봉에서 백두산 천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보면 확실히 그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분들은 저렇게 그 또 나이를 신뢰를 입고해서 쌓았다는 거겠죠. 예. 어떻습니까? 마치 이제 제가 가족들 보더라도 저 만나는 뒤에 파란 천지의 모습과 깨끗한 물과 그 뒤에 파란 하늘이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날씨 아닙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예. 높고 푸르고 다시 한번 아까 그 가을 하늘 장면을 좀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날씨가 좋은, 사실 지금 서울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화창한 날씨고요. 변덕이 심한 백두산에서 더 보기 힘든 날씨입니다. 홍 의원님이 가셨을 때도 저 정도 화창했나요? 저 갔을 때도 저 정도 됐는데 여기는 저렇게 물가까지 가서 수면을 바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마 손도 백두산 천지물을 이렇게 손으로 대볼 수 있는, 그런데 중국 쪽으로는 그렇게 언덕이 굉장히 그 경사가 급해서 내려갈 수가 없게 막아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은데 천지는 내려갈 수 없었던 곳이죠. 중국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그 문 대통령 내외하고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함께 이제 한 케이블카에 타고 내려갔는데 이게 왕복 시간이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분이 약 7분 정도는 정말 그냥 오붓하게 케이블카 안에서 이렇게 내려간 것 같고, 이게 그 백두산 정류소에서 천지오반 있는 천지 정류소까지 한 1.3km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케이블카 경제인단도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제 두 정상 내외가 가장 좁은 공간에서 가장 무릎을 서로 운명 공동체로 한 7, 8분 같이 예, 특별 수행원들이 지금 백두산 천지가 뒤로 보이는 아마 장군봉에서 찍은 사진이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뒤에 SK 최태원 회장의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예. 새로 지금 계속 사진이 나오는데요. 문 대통령 내외가 천지를, 화창한 날씨에 깨끗한 천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이 손을 붙잡은 모습. 아마 북측 장군봉에서 저렇게 내외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모습은 역시 또 달라진 관계다. 한반도의 관계다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영산이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산에서 남북 정상내외가 손을 맞잡은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북한의 수반에 부부가 같이 우리 지도자 부부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한 것이다. 예. 저 미국이나 어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가더라도 저렇게 바로 그 교회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또 거기서 이동하는데 거기를 국가 지도자가 같이 갔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최대한의 성의, 더 이상 보이기 어려울 최대한의 성의를 우리 대통령에게 보인 게 아닌가. 예, 이건 당연히 있을 법한 사진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에 물을 떠서 물병에 담는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전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송되는 사진들을 다수의 사진들이 왔다고 청와대 시스템을 통해서 알려왔는데 속속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그 4.27 판문점 회담 때 그 도보다리에서 나눴던 그 40분 장면이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예. 그러면 이번에 평양에서는 과연 어떤 깜짝 이벤트가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백두산 방문이 사실 도보다리에 준하는 그런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여러 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저희 시스템상에서 보고는 노트북으로 확인한 사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의 깨끗한 물을 물병에 담는 사진도 있습니다. 표정은 상당히 밝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마 천지에 직접 내려간 수행원들이 다 물은 한 병씩 뜨지 않았을까 보고요. 일반 해수욕장이나 비슷하네요. 야, 역시 김정숙 여사가 천지 물을 이제 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에 리설주 여사가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예, 카메라 기자가 이제 천지 안까지 들어가서 사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와 함께 백두산을 북측 경로 장군봉에 오르고 그리고 천지에 내려가서 직접 물을 만지고 물을 뜨는 모습을 가장 먼저 들어온 사진들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백두산 천지까지 가게 되면 저렇게 물가까지 접근이 가능한가요? 물가까지는 중국에서는 내려갈 수가 없고요. 모르죠. 저는 북파 쪽에 북쪽에서만 내려갔는데 서파에서는 혹시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에서 올라가는 게 경관도 제일 좋고 내려갈 수도 있고 케이블카도 타보고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관광객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럼 케이블카 시설 같은 걸 좀 대량으로 관광객이 가면 케이블카 시설 같은 것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케이블카가 4대가 운영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약에 뭐 관광이 턱도 된다면은 없습니다. 중국에 저 간 데는 버스가 그냥 한 20인승 되는 게 뭐 줄지어서 계속해서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뭔가 성과를 거두려면 케이블카 좀 확충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뜨고 있는 물은 백두산 천지의 물입니다. 오늘 오전에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서 삼지연공항에 도착한 뒤에 버스를 타고 또 궤도 차량을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백두산 천지에 내려가서 생수병에 물을 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추측컨대 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한라산에 가서 내가 이번에 한 반병 정도만 채울 테니까 다음에 한라산 가서 김 위원장의 나머지 반병을 채워서 그걸 하나의 병으로 만들자 뭐 이런 제안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까지 떴기 때문에 한라산도 방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지금 예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저희가 특보 후반부에 백두산 사진들이 오면서 그쪽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원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얘기, 서울 방문 얘기도 좀 나누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 오른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맡은 특보 시간은 거의 다 지났는데요. 세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특보 여기서 마치고요. 계속 뉴스특보 JTBC 뉴스특보는 이어져서 북한 소식,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